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어머니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머니분들이 상담을 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아버님들도 오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자식 걱정이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잘 되라고 막 공덕도 드리고 뭣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요새 엄마들은 이 상담으로 나오는 애들 나이대가 너무 어리다는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은 보통 한 24살까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 근데 난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막 안달이 나갖고 난리야.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서부터 애들을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어떤 거로든. 아니면 말로 자식한테 좋지 못한 행위를 자꾸 해. 비교해가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근데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뭔지 나도 사실은 모르겠더라고. 진짜야 이거는. 근데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면 그냥 그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거, 원하는 거 일률적으로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기계적인 거 말고. 옛날 엄마 아빠들은 진짜 성심성의껏 없어도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뒷바라지 해가면서 키웠어.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도 성공하려고 노력하니까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다는 거지. 근데 지금 애들은 뭐야? 어떤 시스템에. 그렇지. 누가 하니까 얘도 해야 돼. 그거 해갖고 되겠어? 앞으로 그거 해갖고 뭐 먹고 살 건데. 이거 해. 공무원 해. 야, 너 성적 그거 받아갖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이야.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아이들은 싫어 그게. 근데 웃긴 게 자기 세대 때도 그랬다. 너 왜 공부 안 해 하고 진짜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어디 가겠어. 그렇지. 엄마 아빠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 아이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 돈만 갖고 처발르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인천에 살면서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애들만큼 내 자식 그렇게 못해. 여기서 전교 1등해도 강남 가면 달라. 그게 환경에 맞춰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걸 원한다는 거야. 근데 알아서 하는 애들은 보면 애초에 부모의 간섭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던 애들이야. 대부분이 그래. 맞아.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찾아서 어려서부터 했던 애들은 해. 근데 하라고 부모가 똥구멍 따라다니면서 닦아주고 빌빌빌거리는 애들은 안 해.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부모가 바뀌어야겠네. 그렇지. 부모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 분수에 맞게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정확히 인지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아이가 뭘 할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주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요새는 전부 다 해주니까 부모가. 그래놓고 나중에 그 아이 탓을 해. 얘는 뭐를 하니까 체력 기르려면 이것도 같이 해야 돼. 얘는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적으로 해야 돼. 그런 것들의 강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야 부모들한테. 북유럽의 핀란드인가? 거기서는 17살, 18살 때까지 절대 물어보지 않는 말이 하나 있대요. 뭐? 형이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미 꿈을 정해놓고 애를 키우잖아. 그러니까 한 15살 먹은 애들 와가지고 얘는 뭘 시켜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답답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가 할 일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많아. 요새 애들이 보통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지가 뭘 할 줄 잘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아. 25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애들 봤거든. 근데 정말로 그런 아이들은 봤을 때 부유한 집안은 애들은 아니야. 그렇다고 굉장히 가난한 집 애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엄마 아빠는요 별로 그렇게 참견을 안 해요라는 소리를 많이 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스폰이나 보전을 한다는 거야. 근데 너 이거 해라 마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부모들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지켜봐주는 게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거지. 너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공무원 해야 돼. 그런 애들 몇 명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더라니까. 저는요 그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엊그저께 왔던 남자아이가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는 그거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해야 되겠대. 29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29이면 그걸 하기 시작하기엔 늦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작 했더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 수도 있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후회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부모가 꼭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나는 대학 여기 갔으면 좋겠는데 애는 여기 간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래. 대학 걔가 가는 거야. 과도 얘가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엄마 나 무슨 과 갈까 이런데 세 개를 놓고 어디로 보낼 거야 하고 나한테 물어봐.
애한테 결정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얘가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서 상담 드렸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화분, 화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여놓으시는데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화초 같은 게 있을까? 참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질문의 상상력이. 근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어머니들이 가장 예민할 때가 자녀들이 수험생이 있을 때, 또 뭔가 국가고시나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을 때. 근데 피디님 말씀처럼 집집마다 하초 안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의미는 없이 그냥 공기정화작용, 보기 좋아라고 관상용으로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냐면, 자, 우리가 집에서 흔히 손을 많이 안 가도 이쁘게 이렇게 탁 크는 게 보면 아이비나 넝쿨이 있는, 요즘 뭐 거꾸로 이렇게 매달았을 때 밑으로 막 넝쿨이 벽을 타고 뭐 이래 자라는 하초. 근데 이런 거는 키우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보기는 좋지만은 푸릇푸릇하고 잘 자라고 쉽게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넝쿨을 가지고 있는 하초들은 자식들이 발복을 못 합니다. 출세에. 이 넝쿨은 밑에서 자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벽을 타고 올라가고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출세가 늦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넝쿨은 또 뿌리를 보면 굉장히 엉켜가 있어요. 하초들끼리도. 그래서 삶이 엉키고 슬킨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래서 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또 좋은 거는 대나무. 근데 집안에서 대나무를 크게 키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 작은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물속에서 수경으로 키우고 뭐 작게 이렇게 간엽으로 나오는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나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대는 사철 푸릅니다. 사철 푸르고, 그리고 위로 쭉 한기를 보고 하늘을 향해서 자랍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꺾여가 자라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줄이 좋고, 사철 푸르다는 거는 그만큼 신변에 내 사주에 뭔가 안 좋은 액살도 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간직이나 내가 출세길에 있어서 위로 쭉 향한다고 해서 쭉쭉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권장을 한다면은 키우지 말아야 될 거는 넝쿨, 그 다음에 이 자손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대나무,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조그마한 죽순 같은 거. 예, 맞아요. 왜냐? 죽순도 어차피 대나무 죽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가 사철 푸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커 나감에 있어서, 내가 출세함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쉽게 보면은 향이 나는 이런 꽃들도 있고, 향이 좋아서 키우는 꽃도 있지만은 그냥 키우기 좋으려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키우는 선인장,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인장은 집 실내 안에서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에서 자라나는 게 선인장입니다. 어째 보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메마릅니다. 메마르기 때문에 가시 있는 것도 안 좋지만, 가시가 있다는 거는 다른 식물이 옆에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럼 내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인이 따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메마른 흙에서도 자라는 게 선인장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그만큼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인장은 피해라. 선인장 같은 거 이제 키우시는 분들 창문 창틀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빼꼼 빼놔가지고 키우시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바깥으로 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집안으로 절대로 실내 공간 안에서 키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기온적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영상을 주로 보시는 구독자층이 네.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 자식을 둔 부모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내 자식을 위한 풍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있죠. 우리는 누구나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에 태어나고 이름 석자 날리기를 원해요. 공부 굉장히 잘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개천에 용났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가 되면 막 플랜카드 걸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돈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돈이야. 학원도 여기저기 보내고 애들 머리 터져 죽을라 그래.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5군데, 6군데, 완전히 직장인들보다 더 바빠요. 집에 오면 열실해요. 그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둬서 괜찮았지. 요즘은 1명, 2명 굉장히 손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냥 학원으로 돌리는 거야. 차라리 공부나 하라고.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니한테 돈 투자한 게 얼만데 뭐 몇 등 했니 몇 등 했니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자,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아이가 스스로 책상머리에 앉게 하는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 방문에 풍경을 거는 거예요. 풍경을 달아주는 거라고요. 풍경 소리는요, 절에서 많이 달아요. 우리 절 가면 풍경 소리 나잖아요. 아주 해맑은 울림 소리, 바람에 싹 날리면 탁 소리 나잖아요.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꼭 풍경이 아니더라도요, 아주 작은 종도 괜찮아요. 아이 방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 때마다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걸 달아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요. 두 번째로 달아줄 거는요, 아이 방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문패를 달아주는 거지, 아이 방에다가. 옛날에 양반 자식들은요, 크게 출세하라고 현판을 달아줬대요. 근데 요즘 또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새끼가 검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검사 이름을 달아주는 거야, 문에다가. 아니면 내 새끼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라 해.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방탄소년 누구 문에다 달아주는 거야.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라 해요. 그러면 그 의사들만의 외우는 그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뭐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가지고 문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되새겨라고. 현판이에요, 그게. 그거를 그렇게 해놓으면 나 요 사람 따라 될래. 아, 내 목표가 이거구나 라고 여겨진대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던 동화책을 보던 한대요. 세 번째, 이거 마지막이에요. 1등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달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동양화 중에서도 개하고 오리가 있었대요. 그 그림은 대체적으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는 걸로 여겨졌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선비들이 그런 그림을 갖다가 뭐 품고 많이 다녔대요. 개하고 오리. 자, 갈대하고 개 2마리가 그려진 그림은요, 옛날에 선비들이 항시나 전시 이렇게 시험 칠 때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가지고 다녔대요. 예. 그러면 그것도 장원급제하는 데 쓰였대요. 그리고 그 그림은요,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도 있었대요. 자,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많이 선호했대요. 우리도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그림을 선호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그림을 갖다 구해가지고 방에다가 걸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방 어디에 그런 거 있나요? 아이 책상에다가 해놓어도 괜찮고, 아이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다가 올려놔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가 안정감도 찾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한테 좋대요. 개하고 오리, 아니면 갈대에 개 2마리가 모여 앉아있는 그림, 이런 거를 갖다가 선비들이 옛날에 많이 선호했대요. 자, 현대도 그렇게 선호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좋냐,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림을 걸어 두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시험 치는데 아주 유리할 거예요. 요거 우리 집에 오시는 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금붕어는 눈을 뜨고 잔대요. 자, 그래서 금붕어 키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 방에다가 조그맣게 금붕어
갖다 놓고요. 공부를 그만큼 열공하라고, 눈 뜨고 열공하라는 의미에서 금붕어 어항도 괜찮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게 이제 자식 걱정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계실 어머님, 아버님들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많이 기도를 해야죠. 간단히 말하면 그건데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환경에서 내 자식이 자라고 기초적인 교육,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아이의 사주에도 있어요. 그 아이가 어느 사주를 타고 나느냐에 따라서도 출세를 하거나 건달이 되거나. 근데 기초적인 건 건강한 난 가정이라고 봐. 건강한 생각,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분명히 생각도 건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지. 뼈대가 튼튼해야 살이 어떻게 붙느냐, 그 아이가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 대신에 이 아이가 예능 쪽인지 기술적인지 요거를 판단을 잘 해줘야지. 그런데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타고나는 사주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에게 이름을 올려서 빌어야 될 자손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빌어도 될 자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도 이제 하는 얘기지만 내 자식만큼은 꼭 1등이 되기를 원해.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러지. 머리가 있으면 몸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갖춰져야 하나의 몸체가 된단 말이지. 다 머리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머리가 걸어 다닐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그 분야에 타고나면 돼. 그거는 이제 타고난 이제 사주팔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미리 알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에게 빌어야 되는 자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엄마들이 알 수 있는, 애들이 머리가 비상할 수도 있고 보통 애들보다 뛰어나 앞서가는 애들이 많아.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정말로 5개, 6개를 알아버려. 이런 애들은 자칫 이 머리를 잘못 사용하면 아주 180도로 안 좋은 곳으로 빠질 수가 있어. 그런 사주를 가진 애들은 꼭 빌어주고 잡아줘야 돼. 그 사주가 너무, 그러니까는 애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도 이 머리를 활용을 엉뚱한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도 있어요. 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 살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그러면 그 살을 풀어줘야 돼. 그런 아이들은 좀 이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커서. 그리고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된다든가, 뭐 도둑이 된다든가, 강도가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확률도 높아. 그런 아이들의 사주를 따라서 빌고 가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자기네들이 신수를 보러 오고 한 번씩 그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안 좋으니까 빌고 가라, 뭐를 좀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반감을 해. 무조건 뭐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전은 들어가요. 금전은 들어가지만 그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이들을 위해서 풀고 갈 건 풀고 가고 빌어갈 건 빌어가고 촛불도 켜도 되고 신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왜 웃으세요?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기분 좋아요. 선생님의 이 밝은 기운을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오늘은 네.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잘 될까,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저도 이제 제자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어머님들을 이제 대변해서 제가 네. 선생님께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화초, 네. 집안에 이 화초만 두면은 자식이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집안에 잘 될 수 있는 화초만 있으면 저부터 두죠. 진짜. 근데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100% 믿음도 저는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화초가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보는 환경도 무시 못하고 또 공기청정기도 되고 또 머리 아팠을 때 또 맑게 해주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비염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 마음 안정될 때도 화초가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화초, 또 집안의 양과 음을 따질 때
또 양이 부족할 때는 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음이 부족할 때는 또 양이 필요할 때는 하초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가장 집에서 잘 되는 하초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사랑, 그 다음에 대화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초 이름은 뭐 로즈마리, 그 다음에 뭐 국화, 뭐 산세베리아, 뭐 벤자민, 고무나무, 뭐 스파디필름, 인도 고무나무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테이블 야자라고 아세요? 테이블 야자요? 네.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것이 공기청정도 되고 머리도 맑게도 해주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어떠한 또 기가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맑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지 꼭 그런 하초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뭐 잘 된다. 아니 아이가 아무 공부를 안 했는데 하초 갖다 놓는다고 공부를 쑥쑥 잘한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단지 어떠한 기운의 변화, 환경도 변화를 주면 뭐 어두웠던 환경이 뭐 밝게 변화를 주면 아이가 또 밝게 성장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듯이 하초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또 옛말에 이러는 것도 있어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까요? 네. 정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하초에 옛날에 마당 앞에 뭘 심었게요? 마당 앞에요? 네. 옛날에 마당 앞에 뭘 심었게요? 사과나무.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배추나무? 옛날에 하초같이 이렇게 큰 나무 말고 이게 그 왜 수도관 옆에 이렇게 보면 양파, 마늘, 생강, 부추 이런 게 왜 심었는지 알아요? 아이들에게 잘 해먹이려고. 아이들한테 잘 헤매기는 것도 음식으로도 사용도 했지만은요. 그 이런 음식들이 양기가 가득했대요. 양기가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양기가 가득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가 자손을 번창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집안에 애군을 막아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옛날 시골집에 이렇게 보면 마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왜 한쪽에 이렇게 왜 심어놨잖아. 그래서 그 들어올 때 집안에 액도 막아주고 수백도 막아주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음식도 해먹고 그래서 정말 제 생각에는 물론 하초도 좋지만 집에다가 양파 자라는 것도 보고 또 부추도 보고 또 마늘 같은 것도 보고 냄새는 날지 몰라도 그래서 수맥과 또 애군도 막아줄 수 있다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들은? 저도 그렇게 옛날 풍수로 보았을 때 물론 뭐 요즘에 산세베리아도 있고 뭐 요즘 이쁜 꽃들도 많지만 부추 요구르트에 갈아 먹으면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아요. 진짜로 진짜 그게 옛날 어른들의 만의 지혜야 지혜. 음식도 해 먹고 풍수로 볼 때 정말 양기 그리고 애군들 막아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대처를 했대요. 화분 대신, 하초 대신.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화초들이 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하초는 집안에 부모와 자식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하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하초가 따로 없어. 사랑의 하초, 대화의 하초. 집에서 만드세요. 하초 이름을 만들면 돼. 사랑의 하초, 대화의 하초. 그러면 그 하초 이름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사랑을 주면 자식이 삐딱하게 나갈 것도요. 이쁘게 자랄 수 있어요. 아니 집에서 하초를 이쁘게 잘 키우면서 자식한테는 일방적으로 야 너 공부해 뭐해 이렇게 하는 엄마들 많아.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공부했니? 너 최고야. 하초처럼.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자랄 거. 그쵸? 잘 자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항상 아직도 애기지만 늘 어른스럽게 물어봐요. 니네는 어떻겠니? 라고. 선생님 보면은 아이들과 대화 자주 하세요? 네. 제가 그래도 좀 하는 편이죠. 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저리 가 해놓고 내가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어땠어? 저랬어? 그럼 이야기하고 저는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니까 공부는 잘 안 해요. 스트레스 잘 안 주려고 하고 대신에
또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남들보다 많이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사랑해, 고마워, 믿어. 자기 할 일을 네가 알아서 하길 바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운 얘기야.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하길 바래. 그 말이 알고 보면. 그렇지만 아이들이 더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 잘 알아서 따라주니까 제가 좀 편합니다. 네.